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마이너스의 GDP 성장률과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구름 낀 안개를 들이었습니다. 다우는 0.27%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0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02.01원으로 0.77% 상승, 빅스 지수는 28.16으로 마이너스 0.71%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54%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47%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3.62%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84%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베스 비욘드는 매출 추정치를 하회하고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한 마크 트리톤 CEO의 후임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3.6% 하락을 했습니다. 카니발은 모건 스탠리가 부채 상황을 고려하고 수요 문제로 목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마이너스 14.1%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샌 마토 사무실을 폐쇄하고 2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고 밝히면서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직원들이 소송을 걸 것이다 라는 기사가 더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너럴 밀스는 최고 및 최저 수익을 상회한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6.4% 상승을 했고요. 맥도날드는 아틀란틱 이퀴프스가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둔화함에 따라서 햄버거 체인점이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2%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 등급에서 매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서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1.3%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1분기 미국 GDP는 마이너스 1.6%로 이전에 발표한 마이너스 1.5%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가계와 기업들이 탄탄한 상황이며 강력한 노동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경제 상황이 그때까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7월 회의 때 금리를 75bp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수치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애널리스트는 경제로 인한 시장 부진 이후에 뒤따르는 극단적인 쇼트 커버링 랠리로 인해서 이번 여름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며 연준의 50에서 75bp 금리 인상에서 좀 더 일반적인 인상폭인 25bp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랠리가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98달러 하락한 배럴당 109.78달러, 1.7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30일 산유국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는 기존 증상 규모 64만 8천만 배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러시아의 생산이 줄어들고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생산 차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름 성수기인 드라이빙 시즌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260만 배럴 늘어난 부분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해지면서 유가 하락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금일 국내 주식은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키운 GDP와 1300대를 다시 유지하는 환율 등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다시 경제를 훼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태도가 돋보이며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월의 가계와 기업들의 상황이 아직은 탄탄하다라는 말이 매우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여파가 직격탄으로 받아들여진 분기로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 영향을 받고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연준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의 75bp 금리 인상의 근본이 되는 부분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탄탄한 경제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인플레이션만 바라보는 연준이 이를 무시하고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는 더욱더 훼손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숫자로 보이는 지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30일 저녁에 PCE 발표가 되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달 CPI와 유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표를 보고 단기간에 투자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